네, 미국 증시가 이제 장 후반에 좀 상승세를 탔습니다. 이제 국내 증시하고 얼만큼 좀 연관성이 있을지 좀 알아보고요. 전략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오늘장 모닝, 오늘은 토마토 투자자문 박준현 운용력과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우선 어제 시장 얘기부터 좀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보셨습니까? 뭐 시장은 편안하죠. 그쵸. 편안한데 또 안 움직이니까. 또 심심하다라고도 좀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렇죠. 근데 장 초반에는 약간 좀 긴장이 됐어요. 너무 떨어져가지고 그래서 장 놀랐어요. 초반에는 지수가 코스피 지수가 20포인트 가까이 하락을 했으니까 변동성이 조금 나왔습니다. 변동성이 나왔던 것 자체는 결국은 중국의 상해가 다시 코로나19로 인해서 셧다운됐다. 그런 영향. 최근 들어서 국내 시장의 변동성은 보면 중국 시장에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지난주 같은 경우도 중국 기술주들이 좀 빠지면서 크게 떨어지면서 중국의 항생지수라든가 떨어지면서 국내 시장에 영향을 받은 것 같은데 아무래도 국내 경제에 이제 의존하는 것 자체가 중국 시장이다 보니까 그런 영향을 외국인 투자가들한테 민감하게 반응한 것 같아요. 어제 같은 경우도 중국의 어떤 상해 셧다운 얘기가 좀 나오면서 장 초반에 선물도 좀 꽤 매도가 좀 많이 나왔고요. 현물은 꾸준히 좀 매도가 나왔고 그러면서 한 20포인트 가까이 하락하다가 결국은 시장을 반전시켰던 것 자체는 외국인 선물 매수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많이 보자고 그러시죠. 그렇죠. 현물은 계속적으로 좀 꾸준하게 좀 매도가 나왔는데 선물은 매도해서 매수로 바뀌었거든요. 그러면서 선물의 장중 매수가 가장 많았던 그 시간이 한 오후 한두 시 정도에서 한 7천억 정도까지 7천억이 넘었었으니까 최종적으로는 6천억 정도 선물을 매수했거든요. 그래서 선물이 결국은 시장을 코스피 지수를 보합 정도까지 끌어올렸고 반면에 코스닥 시장은 비교적 하락폭이 상당히 컸어요. 일단 그래서 코스피 시장 자체는 계속적으로 제가 얘기하고 있지만 현물은 안 사고 선물 가지고 변동성을 야기시킬 거다. 이게 선물을 잘 봐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선물이 들어온다 한다 하더라도 프로그램 매수 성격이기 때문에 특징이 없어요. 차별화가 생기지 않는다는 거죠. 그냥 외국인들 마음이죠, 약간. 네,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어제 코스피 시장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같은 경우는 거의 움직임이 별로 없었던 거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좀 차별화가 전개되면서 외국인 투자가들 현물을 사야지 종목별로 좀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도 2%, 3% 정도 올라간다든가 그런 종목들이 나오는데 그게 안 나와요. 선물 매수가 들어오다 보니까 기관 투자가들 일괄적으로 프로그램 매수가 들어오다 보니까 차별화가 생기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시장이 답답하게 전개될 수밖에 없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렇군요. 코스닥 시장은 어제 조금 약간 변동성이 컸던 것 자체가 꽤 좀 매도가 많이 나왔습니다. 어제 코스닥 시장의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딱 보시게 되기는 시가총액 한 3, 40권 내의 종목들 올라간 종목들이 거의 없을 정도였어요. 대부분 하락 좀 많이 컸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수 하락폭 자체는 그래서 크게 크지는 않았어요. 그런 거 치고는 나쁘지 않았다 정도죠. 중소형 종목들이 괜찮았다는 거죠, 상대적으로. 그러면 개인 투자자 입장에서는 좋은 장세였다고 볼 수도 있나요?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코스피도 어제 마찬가지입니다. 어제 지수가 보합이었지만 코스피 시장 내에 대형주는 빠졌지만 중형주와 소형주는 플러스였거든요. 제가 계속 얘기를 하고 있는 쪽인데 거의 한 달 전부터 똑같은 현상입니다. 이게 시장 자체가 시장의 수급이 안 좋다 보니까 코스피도 그렇고 코스닥 시장도 약간 가벼운 쪽으로 관심이 쏠려서 그들 종목들 중심에 종목 장세는 전개됐던 게 아닌가 봐야 될 것 같고 어제 이제 외국인 수급인데 계속 봐야 되는 건데 결국 외국인 수급을 결정할 수 있는 부분 자체는 환율이거든요. 환율인데 어제도 또 환율이 좀 많이 올라갔어요. 1200원대 초반에서 계속 왔다 갔다 합니다. 이게 내려가지도 않고 이게. 그렇죠. 1200원 아래로 확실하게 1280원이라든가 내려가야 되는데. 그게 돼야 이제 외국인이 들어온다고 말씀하셨는데. 왜냐면 외국인 투자가 입장에서 보면 지수가 변동성이 없는데 환율에서 2%, 3% 정도 올라가 버리면 지수에서 40포인트, 50포인트 올라가야지. 수익을 낼 수가 있기 때문에. 수익에 대한 부담이 있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외국인 투자가들이 환율을 결정할 수 있는 부분 자체가 달러거든요. 달러 자체는 또 미국의 국채 수익률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국채 수익률이 계속 상승을 하니까 달러도 강세죠. 전일 같은 경우도 달러가 올랐어요. 그래서 오늘 또 외국인 수급을 기대하기는 현물은 쉽지는 않다고 봐요, 제가 보기에는. 근데 달러가 지금 99, 어제 99.2 정도까지 올라갔다가 3 정도 약간 좀 내려왔긴 했지만은 0.2% 정도가 상승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달러 인덱스가 제가 보기에는 98 아래까지 내려와야지. 그 정도까지. 환율이 1200원 아래로 내려오면서 그때서부터 외국인 수급이 좀 더 현물 쪽에서 긍정적으로 기대해 볼 수 있지 않겠나. 그래서 어제 간밤에 미국 시장 상승을 했지만은 달러가 반등을 했기 때문에 그건 또 우리나라한테 별로입니다. 오늘 외국인 수급이 현물에서 별로 제가 보기에는 들어올 것 같지는 않다. 그렇게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다. 다만 선물의 이제 움직임 자체가 중요한데 현재 선물 매수 포지션 자체가 많지 않기 때문에 매수는 충분히 할 수 있다고 봐요. 근데
하여튼 뭐 현물이 좀 들어와야지 시장의 움직임이 전개될 수가 있는 거니까 이제 원달러 환율 부분 자체가 그런 어떤 외국인 수급에 그랬던 부정적인 현물의 영향을 미쳤다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환율을 잘 봐야겠네요. 예. 업종별로 코스피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이제 금리가 국채 금리가 계속 올라가다 보니까 은행이라든가 보험주가 강세를 보였고요. 그다음에 간밤에는 유가가 좀 많이 떨어지지만은 에너지 가격 상승에 따라 가지고 정유 종목들이 실적도 상당히 좋거든요. 네. 상승했고 그다음에 의류 쪽에서는 OEM 의류 종목들이 상승했고 반면에 중국에 많이 기대고 있는 FNF 같은 경우는 많이 좀 떨어졌어요. 시총 큰 게 또 흔들렸죠. 상해 셧다운 영향을 좀 받았다고 봐야 될 것 같아요. 반면에 이제 하락했던 업종 자체는 상대적으로 이제 하락 업종이 상대적으로 약간 좀 부진했다 봐야 될 것 같고요. 네. 코스닥 시장 같은 경우는 바이오라든가 2차 전지 관련 종목들 중심으로 뜰 종목도 시가총 상위 종목이다 보니까 하락이 좀 많이 나왔고 반면에 일부 이제 스마트폰 부품 종목들 중심으로 IT 부품이라든가 일부 자율주행 관련 종목들이 상대적인 강세가 나타났다고 좀 봐야 될 것 같은데요. 네. 주요 종목 상승 상위 종목을 좀 보시게 되게 되면 제가 지금 차트가 안 나오는데 먼저 SOE를 좀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어제 이제 시가총 상위 종목 중에서 그래도 의미 있게 나왔던 것 자체가 정유업종들인데 뭐 최근에 유가 상승도 있지만은 이제 실적 시즌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실적 시즌인데 최근에 워낙 유가가 강세를 보이다 보니까 정유업종이 아마 이번 1분기 실적에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올 것 같아요. SOE를 된다면 시장의 가이던스가 한 8천억 정도 잡혀져 있는데 최근에 전망치로 따지면 1조 한 1,400억 정도, 1조 2천억까지 나올 거다. 이게 분기에 1조 2천억 나오는 거니까 작년 1년 동안에 아마 SOE 아마 영업이익이 한 2조 원 정도 될 겁니다. 1분기 때 작년 실적의 반 정도 나온다는 거니까. 아무래도 유가가 급등하다 보니까 재고 자산 평가 이익도 있을 거고 또 정제 마진이 지금 초강세거든요. 그렇죠. 그런 영향을 받고 있다고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궁금한 게 근데 유가가 보니까 간밤에도 한 7% 빠졌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정유주 이거 과연 매매를 해봐도 되는 건지 이것도 좀 궁금해요. 정유주는 단기적으로는 유가 부분이 영향을 미치지만 정제 마진이 가장 중요하거든요. 지금 높다고 하셨잖아요. 그렇죠. 유가는 아무래도 정제 마진이 유가가 올라가다 보면 재고자산 평가 이익은 일시적일 거고요. 정제 마진은 지속적으로 전개될 수가 있는 건데 1분기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유가가 초강세했기 때문에 재고자산 평가 이익이 많이 잡힐 것 같고요. 그렇군요. 그렇지만 정제 마진은 유가의 흐름에 상관없이 계속적으로 강세를 보일 거라는 전망이기 때문에 실적 꾸준히 좀 좋아지지 않겠는가. 그렇게 봐야 되는군요. SOE이 지금 9만 한 7, 8천 원까지 올라왔을 것 같은데 기술적으로는 좀 고점이에요. 거의 9만 8천 원 근처입니다. 이게 조정권에서는 충분히 실적 장세가 전개된다 한다면 좀 우상향할 수 있지 않겠는가. 추경 배수는 자제하고 9만 2천 원 정도 내려온다 한다면 여전히 관심권이지 않겠는가 봐야 될 것 같고요.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조선주 중에서도 이제 현대중공업이 독보적으로 올랐고요. 그렇더라고요. 이게 차별화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조선주는 최근에 수지 모멘텀 자체가 괜찮지만은 실적으로 따지면 펀드만 따지면 현대중공업밖에 매매할 게 없어요. 이게 삼성중공업 같은 그렇죠. 삼성중공업 같은 경우에 매매는 안 된다는 쪽이고 대우조선해양은 이제 최근 들어 수주가 가장 괜찮은 게 올해 들어서는 대우조선해양이고요. 다른 조선주 같은 경우는 작년 대비 수주가 많이 부진합니다. 작년도 워낙 좋았기 때문에 올해 목표치도 좀 낮기 때문에. 그렇군요. 이게 좀 차별화라고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현대중공업. 그다음에 이제 의류 쪽에서 OEM 의류 쪽에 한세실업이 어제 강세를 좀 보였거든요. 이것도 실적 전망입니다. 자, OEM 의류 업종들이 실적이 좋다고 얘기하고 있는 쪽인데. 맞아요. 지금 전망치가 보면 한세실업이 지금 가이던스가 한 280억 정도 영업이 1분기 때 잡혀져 있는데 지금 407억 나올 거라는 전망이거든요. 그러니까 거의 시장 예상치 가이던스 40%인데. 때 세네요. 그래서 OEM 의류 쪽에 영업무역, 그다음에 제가 JS 코퍼레이션, 그건 제가 목표 주가 도달했어요. 진짜 의류 관련된 종목들은 다 거의 다 얘기해 주셨죠. 한세실업도 쭉 좋게 나왔는데 한세실업 좋게 나왔기 때문에 영업무역이라든가 JS 코퍼레이션, 어제 이제 코전실업 같은 경우도 OEM 의류 기업인데 상당히 강세였거든요. 그렇군요. 근데 반면 앞서 얘기했다시피 중국 쪽에 기반을 갖고 있는 FNF 같은 경우는 자제를 해야 되는 거고 OEM 의류 기업들은 여전히 주가 자체가 주가 많이 올라왔지만은 실적이 계속적으로 좋아지고 있기 때문에 좋게 보시면 여전히 긍정적으로 볼 필요가 있지 않겠나 봐야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어제 2차전 종목들을 전반적으로 다 하락을 했지만은 후성은 좀 상당히 강세였습니다. 그렇더라고요. 강세를 보였던 이유 자체가 최근에 이제 전해질 가격이 좀 중국 쪽에 많이 떨어지면서 부정적인 영향도 있었지만은 이제 재료가 나왔던 것 자체가 2차전지 주요 원재료 자체가 형석이거든요. 원재 중에 형석인데 폴란드의 쿠라라는 업체와 거기가 그렇죠. 형성 회사예요. 그 회사와 협력 관계를 통해서 전해질 사업에 진출한다는 자체. 즉 중국 유럽 시장을 겨냥을 해가지고 유럽 시장에 진출한다는 그런 역할 때문에 상승했던 것 같은데 여전히 2차전지 전해질과 관련된 종목 중에서는 주가가 싸다는 저평가를
부분도 있기 때문에 최근 주가 조정과 함께 관심권에 좀 지켜볼 필요가 있지 않겠는가 봐야 될 것 같고요. 네. 그다음에 어제 이제 K카가 주가 많이 떴지 않습니까? 이거 이제 중고차 또 나온 겁니까? 네, 그렇죠. 대기업들의 이제 중고차 시장 자체가 이제 공식적으로 이제 허용이 된다. 네, 그래서 현대차, 기아차가 지금 중고차 시장에 진출한다는 지 않습니까? 기타 추가적으로 SK라든가 롯데 같은 경우도 진출을 좀 추진하고 있는 쪽인데, 근데 K카가 과연 대기업들이 중고차 시장에 진출한 데 있어서 수혜주냐 그런 논란이 있어요. 경쟁력이 있습니까? 그게 궁금하거든요. 근데 이제 수혜주로 보는 쪽은 일단은 이 중고차 시장 규모 자체가 우리나라 시장이 39조 원 정도 되는데 K카가 시장 점유율이 5%밖에 안 되거든요. 1위임에도 불구하고. 그럼 약간 의문이 듭니다. 네. 이제 그런 측면에서 보면 캐파가 크게 대기업들이 들어온다 한다면 신뢰성이 확보가 좀 되면서 좋아질 거고 또 현대차, 기아차가 들어오더라도 단기적으로는 신차 쪽에 출시된 지 5년 미만과 10만 킬로 이내에 관련도 종목만 취급하겠다고 그랬거든요. 제한적으로 진출시키는 거군요. 그런 부분인데 그렇다 하더라도 제가 보기에는 수혜주 쪽으로 부각되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현대차, 기아차라든가 대기업들로 들어온다 한다면 인력 같은 경우도 많이 빠져나갈 수가 있는 거거든요. 당연하죠. 그런 또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논란이 있겠지만 또 주가 비싸요. 지금 매력이 별로 없네요. 그러면 제가 보기에는 PR이 지금 33배 되는 수준이거든요. 작년 실적 기준에. 작년도 이제 워낙 중고차 시장,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차량용 반도체 부족으로 인해 가지고 중고차 시장이 워낙 좋다 보니까 그런 어떤 영향을 받았다고 봐야 될 것 같은데 그렇게 좀 고민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뭐 KG 이니시스가 가상자산을 진출한다는 것 때문에 전자결제 회사 중에 주가 쌌거든요. 그렇죠. 충분히 종목은 뭐 주가 많이 올라왔지만은 PR KG 모빌리언스와 더불어서 PR 뭐 8배밖에 안 되는 수준이기 때문에 관심 가져볼 필요가 있지 않겠는가. 그다음에 나무가인데요. 어제 17% 올랐는데 이 종목도 한번 추천해드렸던 종목이기도 한데 그렇습니다. 연초에 예상한 이제 본래 요즘 로봇 회사 종목들이 주가가 많이 뜨지 않습니까? 로봇용 시그봇이라는 아주 괜찮은 기술력 갖고 있는 로봇 회사가 있습니다. 여기에 로봇용 3D 센싱 토프 모드를 공급한다. 그 전에 예상한 이제 삼성전자에 로봇용 청소기 쪽에 3D 센싱 모드를 공급을 했거든요. 충분히 이렇게 모드 3D 센싱과 관련된 있네요. 그렇죠. 이거 뭐 3D 센싱 자체가 향후 NFT 시장이라든가 이쪽에도 뭐 주목을 받아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주가 자체가 쌉니다. 어제 좀 주가가 그 상한가 근처까지 가다가 많이 밀렸는데 여전히 제가 카메라 모듈 관련 종목 중에서는 관심 좀 가져볼 필요가 있지 않겠는가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나무가였고요. 그다음에 뭐 위비커스는 다른 파비지 관련 종목 중에서 실적 상태가 상당히 뛰어난 회사를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다 실적이 깔려 있는 거는 다 가네요. 그러니까 파비지 회사 중에서 제가 매매를 해서는 안 된다고 얘기하고 있는 쪽인데 이 종목은 제가 한 7, 8개월 전에 그래도 한번 추천해드린 종목이에요. 근데 실적이 가장 뛰어난 종목입니다. 이게 뒤늦게 최근 이틀 동안 주가 많이 떴거든요. 이게 업종 내 실적 차별화 장세가 지금 대세이거든요. 이제 그런 어떤 부분들을 보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어제 특징은 한국 가구가 이제 상한가 장 초반부터 상한가가 가다가 대량 거래가 수많이 접되면서 밀렸는데 어제 가구 관련 종목들이 많이 움직였습니다. 그렇죠. 뭐 현대 리바트라든가 NX라든가 관련 종목도 급등했다가 밀렸는데 움직임 자체가 아무래도 신정부의 재건축 규제 완화와 관련된 수혜주 쪽으로 건자재 쪽으로 아마 움직이면서 테마적으로 형성되고 있는 게 아닌가 봐야 될 것 같은데 예사 같은 경우도 가구 회사지만은 사무용 가구 쪽이거든요. 쇼파라든가 리모델링이라든가 건재 약간 거리가 있는데요. 약간 거리가 있죠. 재건축이라고 한다면 시세를 본다 한다면 12조다. 그렇죠. 뭐 거주. 근데 건설회사한테 뭐 붙박이 가구를 공급하고 있는 현대 리바트라든가 그런 것들이 움직이면 약간 이해가 가는데 일단은 사무용 쪽이거든요. 근데 요즘 시장 자체가 이렇다는 거죠. 근데 주가 자체는 주가가 쌉니다. PR 기준에서 뭐 1에서 7배밖에 안 되는 수준이기 때문에. 건자재 관련해서는 운영님도 좋게 보시죠. 이쪽이 본다 하면 저는 오히려 본다 한다면 목적 관련된 이건 산업을 좀 봐야 되는데 이들 종목들은 좀 덜 올라가요. 요즘 시장 트렌드 자체가 앞서 이제 K카도 얘기했지만 수혜주냐 피해주냐 언급할 때 최근에 이게 잘 골라야겠습니다. 무조건 간다고 따라갈 거 아니에요. 그런 것들이 입시에 부각된 게 아닌가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렇군요. 어제 이제 시장의 특징은 한마디로 요약해본다 한다면 양시장의 거래대금 많이 줄었습니다. 코스피나 거래대금이 최근에 그래도 11조 원 가까이 됐는데 어제는 양시장의 거래대금 9조 원대로 줄어들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시장도 지지분을 하다 보니까 개별 종목들 쪽에 거래대 쏠림이 상당히 심했다. 어제 보면 일동제약이라든가 휴렌로봇이라든가 오토웨이라든가 남선알루미늄이라든가 안내비라든가 이들 종목들이 전체 거래대금의 10위권에 들어 있습니다. 삼성전자 외에는 다 개별 종목이라는 거죠. 그러네요. 이름도 생소한 종목들이. 그렇죠. 이러다 보니까 대형 쪽에 관심이 안 되는 거죠. 거래대금도 부진한 상태에서 이런 개별 종목 쪽에 거래대금 쏠림이 심하다 보니까 결국에 이런 것들 쏠림이 완화가 좀 돼야지 좀 대형주 쪽으로도 관심 쏠리지 않겠는가. 근데 당장 쉽지 않아 보인다는 거죠. 그렇군요. 그러다 보니까 제한적인 종목 장세가 이제 시장의 특징이었다 그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시장에 돈이 조금 줄어든 상태에서 또 어떤 쪽으로 이렇게 큰 맥락으로 움직인다기보다는 어떤 특정 종목으로만 계속 가기 때문에
시장 대응하시기 쉽지가 않다라는 좀 생각이 듭니다. 답답한 장세에서 그럼 어떤 전략이 필요할지 알아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장 투자 전략 들어가 보겠습니다. 어떤 거 조금 좋게 보십니까? 예, 일단은 시장의 하방은 확실히 지지가 좀 돼요. 시장 자체가 그건 다행입니다. 예, 네. 뭐 주가는 다들 막 그렇게 생각하실 겁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계속적으로 주가는 우상향한다고 보고 있는데 쪽인데 5월달까지는 간다고 보고 있는데 다른 악재가 없어요. 현시 시장 자체도 미국 시장 같은 경우도 악재보다는 그래도 약간 혹재 반영을 하려고 그래요. 지금 어떻게 본다면 그렇죠. 현재 지금 장단기 금리차 자체도 역전 현상이 나오면서 약간 스태그플레이션 우려감 자체가 부각될 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스닥 시장이 기술적으로 가지 않습니까? 맞아요. 그래서 악재는 거의 다 반영이 됐다고 좀 보시면 됩니다. 다만 이제 국내 시장으로 따지면 여전히 수급이 안 좋기 때문에 상승 탄력 자체가 제한적이라는 거죠. 그래서 어제처럼 주가가 장 초반에 하락할 때 사지 않는 한 올라갈 때 사게 되게 되면 수익 내기가 쉽지 않다는 거죠. 다만 중장기적 꾸준히 우상을 한다 그렇게 좀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이제 시장의 상승 탄력을 결성할 수 있는 부분 자체는 결국 이제 물가의 안정인데 그러기 위해서는 원자재 가격 안정을 찾아야 돼요. 일단은 전일 원자재 가격들이 유가를 중심으로 해서 크게 떨어졌기 때문에 그런 측면은 긍정적인데 앞서 얘기했다시피 달러가 여전히 강세를 보이고 있던 부분 자체는 외국인 수급이 들어오는데 제한적인 요인을 작용할 수가 있는 그런 부분. 이러다 보니까 시장 자체가 방향성 뚜렷하지 않고 전반적으로 그래도 우상향하는 흐름으로 전개될 거다. 그렇군요.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네. 일단 지수가 지금 2,740까지 올라와 있기 때문에 자 2,750, 정도까지는 낙폭과대 반등이라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이건 낙폭과대 관점의 어떤 반등은 거의 어느 정도 마무리됐다고 좀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지수보다는 종목 선택이 좀 중요하다. 그렇게 좀 봐야 될 것 같은데. 종목 선택. 지금 시장 자체가 어떤 시장이냐. 표를 하나 좀 준비하시면 보면. 지금도 시장의 포인트 자체 어디에 잡았느냐. 지금 낙폭과대가 아니거든요. 지금에서요. 지금은 더 올라가는 단계라고 말씀하시는 지금 거죠? 이게 주식시장에 4단계가 있는데 이제 시장이 안 좋으면 경기가 안 좋으면 돈이 많이 풀리면 유동성 장세가 우리가 겪었던 거네요. 그렇죠. 유동성 장세를 이미 겪었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유동성 장세에서 실적이 안 따라지면 중간 반락이 나오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중간 반락이 좀 나왔다가 주가가 상승하는 국면인데 지금은 누가 봐도 실적 장세네. 금리 수준이 결정하는 거니까 금리가 지금 상승 국면이잖아요. 지금 포인트 자체가 본격적으로 금리가 상승한 국면 쪽에서는 주가 빠르게 가지 않습니다. 안정성이 있어요. 장기 안정적 성장이에요. 그러니까 주가가 올라갈 때 급하게 올라갈 때 따라서 하시면 좀 기다려야 돼요. 주가는 손실을 보진 않을 건데. 근데 물려 있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뭘 공략을 해야 되느냐. 자, 유동성 장세에서는 낙폭 과대 종목과 업종 대표적 종목들이 갑니다. 그렇죠. 그건 전에 그랬다는 거고요. 그렇죠. 근데 끝났어요. 근데 보시면 지금은 유동성 실적 장세이기 때문에 낙폭 과대 종목이라든가 대형주가 하는 장세가 아닙니다. 더구나 수급이 안 좋기 때문에. 이게 포인트로 보면 지금은 소재와 산업재가 경기 회복 국면이기 때문에. 근데 경기 회복 자체가 지금 불투명하잖아요. 지금. 그렇죠. 아직까지는. 그래서 스태그플레이션 나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지금은 중요한 자체가 실적 장세고 실적 성장주 중심의 장이다. 수급이 들어온다 한다면 대형주가 갈 수 있는 쪽인데 수급 자체가 부정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실적을 보자. 실적 성장주 중심의 장이고 그다음에 뚜렷한 주도주가 없다 보니까 이슈라든가 그다음에 신정부 정부 후보과 관련된 정책 수혜들이 움직이는 장세다. 그렇게 좀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업종으로 따지면 여전히 제가 보기에는 IT고요. 제가 아버지 때보다는 반도체 아니고 근데 LG노텍이라든가 DB하이텍을 얘기하고 있는 쪽이고요. 그다음에 IT는 대형주보다 여전히 중소형 종목 쪽이고요. IT 소부장과 관련된. 그다음에 경기 관련 쪽은 여전히 좀 부진하지만은 철강주 보셔야 될 것 같고, 그다음에 건설과 관련된 건자재, 특히 건자재 쪽에 뭐 똑같습니다. 의료업종에서 OEM 쪽만. 그다음에 원자재 관련 종목들 오늘 조정 좀 받았지만 이것도 조정 받을 때 사야 되거든요. 올라갈 때 사면 원자재가 올라간다고 해서 올라갈 때 따라 사면 또 엇박자가 나요. 오히려 오늘 떨어져가지고 원자재 관련 종목들이 조정을 받는다는데, 근데 SOE라든가 조정 받는다는 실적이 좋은 종목들은 관심이고. 여전히 그다음에 2차 전지 쪽은 그래도 성장 주식이기 때문에 실적이 따라주는 쪽이거든요. 그다음에 기판 쪽, 그다음에 모빌리티라고 봐야 될 것 같은데, 이제 지금 시장 자체가 이제 실적이니까 실적은 업종별로 어떻습니까? 궁금하네요. 이제 이번 주에 이제 주총이 다 끝나거든요. 지난주에 대부분 했지만은 그렇죠. 이제 그러면 작년 4분기 실적이 세팅이 끝났어요. 그럼 시장의 관심이 이제 올해 1분기로 넘어가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최근 들어서 이제 1분기 실적들 전망치가 나옵니다. 하나둘씩 나오고 있는데 아직 많이 나오고 있지는 않아요. 그러면 실적 장세라고 그랬으니까 실적을 먼저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좋은 쪽으로 가야죠, 그러니까. 그렇죠. 1분기 이제 실적이 결국은 상반기 주도 업종으로 나타나는 겁니다. 아직은 많지는 않지만 주요 업종들 실적 전망치 최근에 나온 증권사 분석 보고서 주요 대표적인 종목들을 좀 보시게 되게 되면 모아오셨어요. 음식업종 같은 경우는 전반적으로 공급가격 상승에도 불구하고 CJ 제재랑 시장 예상치를 상회할 적이 나올 것 같다는 전망이고요. 앞서 얘기했다시피 의류 쪽에 한세실업은 가이던스가 286억인데 407억 나올 거라는 전망이니까 상당히 좋다고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화장품 쪽은 안 좋습니다. 아모레 퍼시픽이라든가 가이던스가 1475억인데 1000억이거든요. 그러네요. 그러니까 화장품 종목들은
중국발 악재 부분도 있기 때문에 여전히 저는 부정적으로 보고 있다고. 껐다간 봉쇄. 제가 안 좋게 보는 쪽이 이쪽이거든요. 화장품이라든가 코스닥 시장 쪽에 5G 관련 종목도 실적이 안 좋은 종목 쪽. 네, 이쪽. 그렇군요. 그다음에 건자재 쪽은 한샘의 실적이 조금 예상치를 하회한 시적이 나올 거라는 전망이고요. 철강주는 포스코와 시장 예상치에 약간 부합하는 정도 실적 무난하게 나올 것 같아요. 그다음에 비철금속 쪽은 대체적으로 무난하게 좋게 나옵니다. 가이던스가 많이 올라갔음에도 불구하고 풍산도 좋게 나올 것 같고요. 그다음에 앞서 정유회사 같은 경우는 가이던스가 8,600억인데 S-오일 같은 경우는 잘 나오네요. 1조 1,800에서 1조 2천억 정도. 그다음에 하학업종은 롯데케미칼이 가이던스가 1,400억인데 하학업종도 제가 안 좋게 보고 있죠. 그렇죠. LCG 등 거의 뭐 쇼크 수준의 실적이 나올 가능성이 큽니다. 대신 하학업종 중에서 특수 정밀화학 쪽 같은 괜찮아요. 롯데 정밀화라든가 이수화학이라든가 그다음에 제가 추천해드렸던 송원산업이라든가 이쪽은 괜찮습니다. 그쪽이 특수화학 이쪽이. 네, 이쪽에 특수화학 쪽에 공급 물량 자체가 제한적이다 보니 가격 자체가 강세입니다. 다르군요. 그다음에 현대차는 예상치보다 뭐 무난하게 나올 거라는 전망인데 최근에 보고서가 없습니다. 그렇군요. 상당히 안 좋게 나올 거라는 전망도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안 나오는 걸 수도 있겠네요. 그다음에 반도체 SK 하이닉스는 예상치 하향인데 최근에 반도체 가격이 현물 가격이 좀 떨어지고 있거든요. 약간 이런 것들은. 그다음에 기판 쪽에 LG노텍이나 심텍 같은 경우 여전히 실적이 계속 상향 조정되고 있다. 이 정도로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 보니까 예상치 상회하는 것만 보면 음식료, 의류, 정유, IT 부품, 패키지 기판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이것 중에서 좀 더 모아 보겠습니다. 어느 쪽으로 좀 관심 갖고 계세요? 오늘은 앞서 이제 이슈 부분 쪽에서 그냥 자율적 모빌리티 쪽에 관심 좀 보자고 했었는데 모빌리티와 관련된 쪽에서 종목을 좀 골라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무슨 모빌리티 관련해서 어떤 부분을 좀 체크를 해봐야 될까요? 모빌리티 자율주행이죠. 그렇죠. 자율주행이 좀 뜸한데 연초에 이제 애플카 모멘텀 작년도 이맘때 애플카 모멘텀이 있었고 그랬죠. 연초에 잠깐 애플 또 관련된 모멘텀이 부각되게 됐었는데 일단은 뭐 자율주행 산업 자체는 계속적으로 성장하고 있는 쪽이거든요. 특히 이제 미국의 조만간 곧 유로 자율주행 택시 사업을 시작한다는 거거든요. 아, 그래요? 그렇죠. 구글 알파벳의 웨이모와 그다음에 GM의 크루즈인가요? 네, 크루즈. 크루즈죠. 그렇죠. 샌프란시스코에서 한다는 쪽인데. 대도시에서 하는 국내 같은 경우는 지금 현대차가 다음 달에 레벨 4 수준의 자율주행 시범 운행을 한다는 쪽이거든요. 상당히 높은 레벨이네요. 5가 그렇죠. 끝인데. 5가 끝이니까. 그리고 우리나라는 2027년도 되게 되면 완전 자율주행 택시부터 좀 사업을 시작하지 않겠나. 그래요? 네, 그런 어떤 전망인 것 같고요. 미래네요, 진짜. 우리나라 같은 경우 지금 자율주행과 관련된 부분 자체는 LG전자가 상당히 적극적이죠. 현재 수주잔고가 60점이 넘기 때문에. 전장 차도 받는다고 하고. 애플카 모멘텀이 조금 잠잠하고 있지만 물밑에는 계속 지금 진행되고 있다는 전망이거든요. 애플이 그렇군요. 완전 자율주행 전기차를 2025년도에 출시할 거라는 전망이기 때문에. 특히 삼성전자 같은 경우도 차량용 반도체 쪽과 관련된 전장용 M&A를 추진한다고 보고 있는 쪽이니까. 자, 관련 기업들 좀 보시게 되게 되면 일단 주가가 제가 보기엔 싼 것 같습니다. 최근에 로봇 관련 종목들이 많이 뜨고 있는 쪽인데 로봇도 어떻게 보면 이런 자율주행과 관련된 부분이거든요. 그렇죠. 로봇 관련 종목들 실적이 다 안 따라주거든요. 다 적자들이거든요. 그냥 기대치만 있는 거고. 자율주행 관련 종목들이 어떤 종목들이 있는지 크게 보면 이제 운전자 보조 시스템, 그다음에 전장 카메라, 차량용 반도체, 전장용 PCB 쪽으로 구분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먼저 이제 첨단 운전자 보도 시스템 관련된 아다스와 관련해가지고 현대 오토웨퍼가 올해 예상 실적인데 정말 PER 35배입니다. 현대 오토웨퍼는 비싸죠. 그러네요. 그러니까 또 대형주 성격이기 때문에 별로 현재에서는 별로 주목할 부분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그다음에 이제 캠트로닉스하고 유니캐스트가 있는데 유니캐스트가 주가 상당히 싸죠, 그래서요. 사이즈도. 그다음에 전장용 카메라 쪽은 MC넥스, 세코닉스, 나무가 다 괜찮습니다. 뭐 충분히 영역을 해볼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차량용 반도체 쪽 관련된 해성 DSC, 그다음에 텔레칩스 나쁘지 않습니다. 그다음에 전장용 PCB 쪽도 관심을 가져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최근에 워낙 기판 쪽에 관심이 많이 쏠려 있어서 현우사업은 LG전자 쪽이고요. LG전자 그다음에 DAP는 현대모비스와 관련된 현대차 그룹과 관련된 전장용 쪽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 DAP 정도 보시면 될 것 같은데 그래서 관심은 제가 보기에는 아다스 쪽에서는 중소형 종목 중에서 유니캐스트, 그다음에 전장용 카메라 쪽에서는 다 괜찮은데 나무가 그다음에 전장용 PCB 쪽에서는 DAP 정도로 관심을 보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그중에서 오늘 한 종목은 제가 유니캐스트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거의 다 이제 PER이 10% 밑으로 되어 있는 약간 저렴하게 평가되어 있는 종목들입니다. 유니캐스트요? 일단은 이거 한번 제가 추천해 드렸던 종목이긴 그렇습니다. 해요. 추천해 드린 종목이긴 한데 한 10% 올랐다가 지금 조정받고 다시 지금 약간 움직임 전개되고 있는 쪽인데 예산 이제 본업 자체가 비메모리 반도체 유통 회사입니다. 미국에 있는 퀄컴이라든가 인텔이라든가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받아서 약간 투닉 솔루션 해서 통해서 국내에는
LG전자라든가 국내 천여개 회사들한테 공급하고 있는 회사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작년도에 이제 차량용 반도체를 중심으로 해서 빈메모리 반도체 공급 부족으로 해가지고 오히려 수혜를 받으면서 작년에 본업 자체 실적이 대폭적으로 성장했습니다. 영업이익이 2020년도 160억인데 작년도 380억 정도까지 급증했거든요. 본업 자체가 좋다. 앞으로도 계속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부분 자체가 이제 모빌리티와 관련해가지고 회사가 AI 매틱스라는 지분 50.4%를 가지고 있는 회사가 있는데 회사가 상당히 ADAS와 관련해가지고 중소기업중에서는 뛰어난 기술력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2010년대 현대차에서 123억 주고 그룹에서 인수한 쪽인데 회사가 이제 북미에서 미국 쪽에서 이미 FMS 3월 차량 간제 시스템 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쪽이거든요. 포지션 유니버셜과 50만 대 차량 간제 시스템을 2019년도에 독점 계약을 해서 작년도에 한 400 정도 매출을 발생을 예상했던 건데 차량용 반도체 공급 부족으로 인해 상상 차질로 약간 이월됐어요. 올해 부분 자체가 올해 이제 본격적으로 이미 반영이 좀 될 것 같고요. 이것도 영향 미치는. 실제 실적이 나올 수 있는 회사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다음에 회사 실적 자체는 드림텍 지분 34% 갖고 있는데 드림텍 시가총액이 지금 8천억대 되거든요. 세네요. 이 회사 시가총액이 3천억대인데 앞서 이제 나무가가 어제 주가 급등했고 어제 드림텍도 주가 급등했습니다. 그렇죠. 근데 나무가도 이 회사 지분을 갖고 있는데 나무가 지분 5%에다가 또 드림텍이 나무가를 지배를 하고 있어요. 이게 자회사에도 좋다. 그런 또 부분들 좀 보셔야 될 것 같고 실적인데요. 이제 표를 보시게 되게 되면 그 재료를 떠나서 이 회사가 작년도에 단기 순이익이 626억이었거든요. 올해는 지분보유가 아마 788억 정도 예상합니다. PER 기준에서 3.9배밖에 안 되는 수준이다. 쌉니다. 상당히 싸다. 그래서 자율주행 기술력을 떠나서 펀드멘탈 측면에서 주가 좀 싸다. 그래서 매매 전략은 현재 가격 11,300원 정도 전후 보시면 될 것 같고 목표 주가는 16,000원 정도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첨단 운전자 보조 시스템, 그 중에서도 PER이 가장 낮은 저렴한 종목이 되겠습니다. 유니캐스트 말씀을 해드렸습니다. 자, 오늘 박준현 운영께서는 오후 5시 10분에 관련된 공개 방송 예정되어 있는데요. 어떤 주제로 진행하십니까? 일단 뭐 실적이 좀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렇죠. 이게 1분기 이제 그 실적 발표를 앞둔 시점이기 때문에 실적 성장주에 투자하라는 주제를 가지고 공개방이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오후 5시 10분입니다. 실적 성장주에 투자하라. 여러 가지 좋은 정보들 많을 테니까요.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내용 잘 참고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박준현 운용력과 함께한 오늘장 모닝이었습니다. 오늘 뭐 수급 상황이 환율 때문에 나아지지 않을 것이다라는 약간은 안 좋은 그런 소식은 있지만 그래도 중소형주 중심으로 업종 차별화가 나오기 때문에 종목만 잘 선택하게 된다면 또 수익으로 낼 수 있는 그런 또 기회가 아닐까 싶습니다. 자, 지금까지 투자 판단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해 드렸습니다. 하지만 특정 종목의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지는 않으니까요. 이 부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장 성투자하십시오.